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박빌딩의 신성식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영등포구 도림동입니다. 항상 장미마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부 임장 영상과 더불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도림 사거리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는 지역에 오늘 임장 영상을 송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던 장미마을과 이 건너편의 역세권 시프트 지역이 어떻게 다른지 현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오늘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일단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장미마을과 비교를 해보자면,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쪽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양식으로 주거 지역들이 또는 제 집들이 지어져 있는지도 비교해서 보시면 오늘 영상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금 현장을 와보니까 딱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장미마을보다 확실히 이 건축물들이 많이 높아요. 아무래도 준공업 지역이었다 보니까 과거에 집을 지었어도 보통 4층, 5층 이런 건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 안쪽 골목도 보면 상당히 이제 단독주택들도 높이 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저희가 현장을 오기 전에 노후도라든지 법정 요건을 조사하는 것과 비롯해서 구역 내에 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골목 현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파악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위성지도나 지적 편집도 상으로 봤을 때는 골목 내부는 특별히 장미마을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골목 정형화가 안 돼 있고 골목들도 상당히 좁은데 건축물들이 대개 4층, 5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장미마을을 가보면 보통 이제 단독주택들은 2층이나 3층 집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준공업 지역이 섞여 있는 획지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많다. 그만큼 소유주 숫자도 많을 것이고, 그만큼 사업성이 다른 일반 주거지역보다 확보가 돼야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실 텐데요. 사실 역세권 시프트는 사전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운영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사전검토 접수가 들어갔고, 사전검토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지역이 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가, 사실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현장을 보여드릴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도 그 점에 이제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역세권 시프트의 사전검토가 통과되면서 구역을 조정해서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좀 더 구역을 둘러보면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법정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장미마을과 현재 이 역세권 시프트 지역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여기는 특별히 반지하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장미마을을 가보면 2층, 3층짜리 단독주택에는 무조건 반지하들이 하나씩, 두 개씩 있기 마련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들도 보통 4층, 5층 정도 되다 보니까 건축 당시에 주택법이 혹은 건축법이 반지하를 안 지어도 되는, 혹은 못 짓게 하는 그런 공법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은 심각하지만 또 반지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되면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신속통합기획으로 향후 이제 정비사업 방식을 바뀔 때는 또 그런 가점은 없을 수도 있다. 주거정비지수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법정 요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30년 이상 노후도가 68%입니다. 건너편 이제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어가죠. 물론 역세권 인근의 60%를 넘어가는 노후도를 가진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운영 기준이 바뀌면서 면적 제한도 생기고 역세권 시프트를 이렇게 1000세대 이상 규모로 진행하는 구역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데, 좀 더 넓은 골목으로 이번에 한번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림사거리 역세권 시프트 구역 골목골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해당 지역이 사전검토 당시에 받았던 보완 요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임장 영상을 송출을 해드릴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에 정비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는 지역, 과거에 정비 사업을 했던 구역계가 남아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완 요청 사항을 보시면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보완 요청 사항이 지하철역 주변의 지구 단위 계획과 이 역세권 시프트 구역이 겹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제척을 해라, 이런 보완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출입로, 아파트로 재개발을 한다면 출입로에 관한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확보를 해라, 그런 사항들. 그리고 이제 스카이라인에 관한 부분, 신속통합기획이나 이제 모아타운도 이제는 스카이라인에 대한 기준을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 부지 앞쪽으로 높은 동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설계해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보완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기 때문에 저쪽 도림사거리 8차선 10차선이 있는 대로변에 접한 필지들은 전부 이제 재척이 됐고요. 지금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 에코빌 아파트 안쪽으로 구역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계가 정형화되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이런 보완사항, 또 시간에 대한 지체, 이런 것들이 사업성과 또 결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을 임장하실 때에도 저희가 영상마다 드리는 이런 팁들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이제 만들어 두셨다가 혹은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투자 활동, 임장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지역도 이런 보완 요청 사항도 있지만은 그 허용 용적률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존 300% 용적률에서 400%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됐다, 그런 점도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임장 영상을 좀 마무리 해보자면,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많고 또 이 권리가액도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림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림사거리 역세권 시프트 지역 현장 임장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투자하시던지 그 지역에 연접한 지역과 혹은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된 지역들과 비교를 해 보시면서 또 이런 활동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각 지역마다, 각 현장마다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매월 있는 강의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이런 지역들 현장 임장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투자를 앞두고 임장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강의에 필수로 참석을 하신다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 달에는 3월 15일 토요일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시부터 2시 혹은 3시까지 실내에서 진행을 하고 저와 함께 이렇게 현장으로 나와서 임장 활동까지 하니까요. 토요일날 시간 한번 내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설 이후에 사실 이제 부동산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 찾아서 임장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